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사라디오입니다. 시사라디오는 대한민국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편하게 라디오 형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검찰청 폐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만 들어도 뭔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한 기관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 형사사법 시스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일상 속 공정과 책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끝까지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할게요. 2025년 이름하여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핵심 수사기관이자 기소기관이었던 검찰청을 법적으로 해체하고 그 기능을 다른 기관에 나눠주겠다는 법안이에요. 왜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정부 여당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영장도 청구하고 너무 많은 권한을 한 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눠야 합니다. 권한을 분산시켜서 공정한 시스템을 만듭시다. 일단 듣기엔 그럴싸하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느냐? 기소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라는 새 기관이 전담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 담당하며 그리고 이 둘을 조정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세 기관 도대체 어디 소속일까요?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세 부처의 책임자들, 즉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세 명 모두 누가 임명하죠?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즉 공소청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고 중수청은 대통령이 임명한 행안부 장관이 지휘하고 국가수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소속가 지휘하게 됩니다. 이걸 듣고 어떤 느낌 드세요? 검찰의 권한을 없애고 그 권한이 여러 기관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입니다. 반면 또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갖고 있던 권력도 사실상 통제받지 않았다.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이제야 제대로 견제받는 구조로 가는 거다. 아직 누가 정답이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권력의 이동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에서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겉으로 보면 임명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로 검찰은 사법기관입니다. 즉, 정부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니에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내부에서 정권과 부딪히는 독립적인 움직임이 가능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총장, 최동욱 총장 기억하시죠? 정권과 충돌하면서도 수사를 이어갔던 사례들입니다. 둘째로는 검찰은 그동안 기소 수사 권한을 모두 가진 통합기관이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청과 중수청은 기능은 나뉘어 있지만 책임이 모호한 구조예요. 중수청이 수사해도 공소청이 기소 안 하면 끝이고 공소청이 기소해도 수사 부실이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기 쉬운 구조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의 하위 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으로 각 부처 장관의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즉, 독립성이 구조적으로 없어요. 이번 이슈를 두고 정치권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독립적이었습니다. 정치 수사를 반복하고 국민이 뽑지도 않은 권력이 권력처럼 행동했댔습니다. 이제는 기소와 수사를 나눠서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야당 국민의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검찰 해체? 그건 정권이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공소청도 중수청도 심지어 국가수사위도 모두 새로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검찰을 정부 산하로 넣겠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임명한 사람이 다 실제로 수사까지 모두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쪽은
검찰 권력의 독점 해체, 다른 한쪽은 정권 권력의 재구성. 같은 구조를 두고도 해석은 참 다릅니다. 이번엔 조금 법적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헌법엔 검사는 수사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헌법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없앤다. 그럼 헌법상 기관을 법률로 없애는 셈이죠.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건 위헌이다.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헌법은 검사의 역할을 보장한 것이지 검찰청이라는 조직 형태를 고정한 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즉, 공소청도 검사로 구성되면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놔요. 이 부분은 아마 헌법재판소나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 말 말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사실 반응은 좀 복잡합니다. 검찰이 너무 세다는 문제에는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걱정합니다. 수사랑 기소를 따로 하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인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데 그럼 대통령이 결국 모든 권력을 쥐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기관이 뭘 맡는지, 누가 최종 판단을 하는지, 이게 실제 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감이 잘 안 온다고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공정하고 빠른 수사, 책임지는 기소, 정치 개입 없는 절차. 이 간단한 걸 지켜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검찰청 폐지. 이건 단순히 기관 하나 없애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검찰이라는 강한 권력을 없애면 우리는 뭘 얻게 될까요? 더 공정한 시스템, 더 안전한 권리 보장, 혹은 더 큰 혼란, 또 다른 권력의 집중?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권력은 없애는 게 아니라 옮겨지는 것이라는 사실. 그 흐름을 감시하는 일. 그건 결국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일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